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자오를 사면했다는 소식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 파이코인과는 무관해 보이는 이 뉴스가 사실은 파이네트워크의 미래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창펑자오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창펑자오는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인물입니다. 바이낸스 역시 43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벌금을 냈습니다. 이 사면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은전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 60분 인터뷰에서 내가 신경 쓰는 것은 단 한 가지, 미국이 암호화폐에서 1등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을 승자독식 구조로 규정하며 이 산업은 1등만 존재하고 2등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는 중국이 이 분야에 매우 거대하게 진출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다른 국가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렇다면 창펑자오의 복귀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창펑자오가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바이낸스가 미국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업 어플라이드 DNA 사이언시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패트릭 호스먼은 바이낸스의 기술력, 높은 유동성, 그리고 낮은 수수료가 미국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구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또한 이번 사면이 단순한 개인의 복귀를 넘어 바이낸스의 글로벌 확장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바이낸스는 이미 아시아 지역 여러 계열사의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규제 환경이 엄격한 국가에서도 운영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 사면은 단순한 개인의 복권이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코인과의 연결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이낸스는 2025년 2월 파이네트워크 상장과 관련해 공식 커뮤니티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기간은 2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였고 총 23만 2,676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참여자 중 무려 87.1%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만 2,547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3만 129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압도적인 지지율입니다. 바이낸스 커뮤니티가 파이코인에 대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물론 바이낸스는 투표 결과 발표와 함께 이렇게 밝혔습니다. 커뮤니티의 의견은 소중하게 고려하지만 투표 결과는 참고용일 뿐이며 바이낸스의 공식 결정이나 조치를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바이낸스는 어떤 토큰이나 프로젝트가 상장될지를 결정하기 위해 엄격한 실사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내부의 독립적인 팀이 각 프로젝트의 연구와 평가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이낸스가 공식적으로 파이코인 상장 투표를 진행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바이낸스는 수많은 암호화폐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을 선별해 커뮤니티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 대상에 파이코인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바이낸스가 이미 파이네트워크를 주목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더구나 87.1%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은 파이코인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이낸스는 평가 기준으로 여러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프로젝트 품질과 팀의 역량, 기술 혁신과 로드맵, 시장 수요와 커뮤니티 참여, 실용적 응용 사례, 그리고 보안 및 규제 준수 등입니다. 그렇다면 창펑자오는 상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창펑자오는 과거 여러 차례 상장 조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 되어야 한다. 또한 바이낸스 공식 상장 요건 페이지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실제 채택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는 대중의 채택을 의미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커뮤니티의 중요성입니다. 바이낸스는 대규모 커뮤니티를 보유한 프로젝트를 우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최소 수만 명의 고유 보유자와 각 소셜 네트워크당 최소 10만 명의 실제 팔로워를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춰볼 때 파이네트워크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현재 파이네트워크는 6천만 명 이상의 활성 유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약 1,800만 명이 KYC를 통과했고 1,569만 명이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창펑자오가 언급한 커뮤니티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파이코인 앱은 누적 다운로드 수 1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코인베이스나 OKX 같은 글로벌 거래소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바이낸스는 프로젝트 창립자들이 커뮤니티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큰 보유자들과 바이낸스 자체가 상장 전후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파이네트워크는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어팀은 정기적으로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개발 상황을 공유하며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87.1%의 찬성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파이네트워크가 바이낸스 커뮤니티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요약하자면 파이네트워크는 창펑자오가 제시한 상장 조건의 상당 부분을 이미 충족하고 있으며 바이낸스 커뮤니티의 압도적인 지지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창펑자오가 강조한 또 다른 핵심은 실사용성입니다. 그는 암호화폐는 단순히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네트워크는 이 기준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현재 파이네트워크는 메인넷 출시를 향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프로토콜 V13 업그레이드는 현재 90%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며 보안 감사는 95%, KYC 시스템은 75% 진행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네트워크의 탈중앙화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스마트 콘트랙트의 통합입니다. 파이네트워크의 스마트 콘트랙트 시스템은 현재 테스트넷 단계에 있으며 진행률은 66%로 보고되었습니다. 러스트와 웹어셈블리를 기반으로 속도와 보안을 동시에 강화한 구조입니다. 현재 약 47개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 중이며 20만 개의 활성 노드와 4,700만 명의 등록 사용자가 활동 중입니다. 또한 파이네트워크는 탈중앙화 거래소 파이덱스의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개발 단계는 절반 이상을 넘겼으며 자동화된 마켓메이커와 유동성 풀 구조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개발진은 이 덱스가 오픈 트레이딩이 허용되는 즉시 파이네트워크의 디파이 기능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파이네트워크는 실생활에서의 사용 사례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KYB 시스템을 통해 11개 기업이 승인되었으며 여기에는 OKX, 파이오넥스, 트랜스파이, 반사, 올램퍼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기업들은 파이코인을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이코인이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실제 금융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게다가 파이네트워크는 ISO 2002 국제결제 규격과의 완전한 호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위프트 등 글로벌 금융 인프라와의 연동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파이네트워크의 로드맵은 인프라 업그레이드, 그리고 실사용 사례 확장, 이렇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의 방향은 단 하나, 파이코인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창펑자오가 말한 실사용성 기준을 파이네트워크는 한 단계씩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이제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더 큰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 파이네트워크 벤처스는 로보틱스 전문 기업 오픈마인드에 1억 달러 규모의 생태계 기금 중 첫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파이네트워크가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픈마인드와의 협업을 통해 35만 개 이상의 파이 노드가 AI 모델 학습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드 운영자들은 이미지 인식, 데이터 분석 등 AI 연산을 수행하고 그 보상으로 파이코인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파이 생태계가 단순한 결제 플랫폼에서 AI 인프라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창펑자오가 강조한 실사용성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이제 파이코인은 결제 수단을 넘어 AI 컴퓨팅 자원의 교환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오픈마인드 파일럿 프로젝트는 35만 개의 노드를 연결해 분산형 AI 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파이네트워크는 단순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넘어 차세대 분산 컴퓨팅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AI 기반 분산 컴퓨팅이 파이코인의 실질적 유틸리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파이네트워크가 탈중앙화 철학과 기술력을 결합해 새로운 산업적 접점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파이네트워크는 단순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미래 기술의 중심 인프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 거대한 실험이자 진화의 무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펑자오의 또 다른 중요한 발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 비트코인을 하드머니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드머니란 무엇일까요? 하드머니란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쉽게 발행량을 늘릴 수 없으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금이 대표적인 하드머니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어 디지털 금이라 불립니다. 창펑자오는 이러한 비트코인의 특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파이코인은 비트코인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금을 지향한다면 파이코인은 실물화폐, 즉 일상에서 사용하는 교환의 매개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보관의 자산이라면 파이코인은 사용의 화폐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원화나 달러처럼 파이코인은 일상 결제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지향합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처음부터 모바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기술보다 사용자 중심의 실생활 활용성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파이네트워크는 P2P 결제, 디지털 상거래, 그리고 웹3 앱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보안을 설계하여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블록체인을 지향합니다. 이처럼 파이네트워크는 사용자 중심 암호화폐라는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기능과는 다른 실제 사용을 위한 화폐적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펑자오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만이 진짜다라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파이코인은 디지털 달러가 되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파이네트워크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그 방향성은 분명히 보입니다. KYB 시스템을 통한 기업 승인, ISO 2002 국제결제표준 호환 등 모든 움직임이 실물화폐로서의 기능 강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창펑자오가 바이낸스로 복귀하고 파이코인이 이 실물화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바이낸스 상장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창펑자오의 복귀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사 판테라 캐피털의 제너럴 파트너 코스모 지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업자가 다시 돌아오면 조직 전체가 활력을 얻고 대부분은 성장과 실행력이 강화된다. 그는 창펑자오의 경영 복귀가 바이낸스의 운영 효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창펑자오 사면 이후 바이낸스가 미국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사업 확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상장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펑자오는 과거 바이낸스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기술력, 유동성, 낮은 수수료,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 중심. 만약 그가 경영에 복귀한다면 바이낸스의 상장 정책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실사용성과 대규모 커뮤니티를 갖춘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과거부터 BNB 체인 기반 토큰을 적극적으로 상장해왔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가 BNB 체인 기반의 에스터 토큰을
상장 로드맵에 추가한 것도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토큰은 창펑자오의 언급 이후 시장 내에서 급등세를 보였으며 그는 에스터는 강한 출발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해당 토큰의 창립자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직접 약 200만 개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시장의 신뢰감을 더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창펑자오가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은 어떨까요? 파이네트워크는 독자적인 블록체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멀티체인 전략 역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만약 파이네트워크가 BNB 체인과 브릿지를 구축한다면 바이낸스 생태계에 편입될 수도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공식 상장 요건에는 BNB 생태계 통합 프로젝트가 우대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가 BNB 체인으로 브릿지되거나 자금 모금 캠페인에서 BNB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장 평가 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창펑자오의 복귀가 바이낸스의 생태계 확장 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커뮤니티와 실사용성을 모두 갖춘 파이네트워크가 다시금 주목받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은 단순히 창펑자오 사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지만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는 친크립토 노선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결과 재집권 이후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은 산업 전반에 걸쳐 우호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지지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를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파이네트워크에게도 커다란 기회입니다. 파이네트워크는 KYC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의 신원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규제 당국이 가장 중시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규제 준수를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최근에는 AI 기반 신속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수백만 건의 KYC 처리를 단기간에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파이네트워크가 규제 당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또한 파이네트워크는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스텔라 룸에는 ISO 2002 표준과 호환되는 암호화폐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스위프트 같은 글로벌 결제망과의 연동을 위한 국제금융 메시징 표준입니다. 파이네트워크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ISO 2002 호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을 위한 국제 표준으로 스위프트 같은 글로벌 결제망과 연동될 수 있는 기반입니다. 만약 이 호환이 완성된다면 파이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국제 송금 및 결제 네트워크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미국과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 기조 변화와 맞물리며 파이네트워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규제 명확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자금 유입이 가속화됩니다. 갤럭시 리서치와 피치북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암호화폐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 규모는 총 18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금리 인하, 규제 명확성,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새로운 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파이네트워크가 이 자금 유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이미 대규모 사용자 기반, 실사용을 위한 인프라, 그리고 규제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과 주요 국가들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한다면 파이네트워크는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현재 파이코인은 총 6개의 공식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들 거래소는 모두 글로벌 플랫폼이지만 아직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1티어 거래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낸스 상장은 파이코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만약 파이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된다면
유동성은 급격히 증가하고 새로운 투자자들의 대규모 유입이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 증가를 넘어 가격 안정성과 시장 신뢰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바이낸스 상장은 프로젝트의 공신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바이낸스는 업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장 심사 절차를 가진 곳으로 유명합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바이낸스 상장은 하버드 합격보다 어렵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만약 파이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파이네트워크가 바이낸스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상장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바이낸스가 이미 파이코인 상장 투표를 진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관심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창펑자오가 제시한 3가지 상장 조건, 즉 대규모 커뮤니티, 실사용성, 커뮤니티 중심의 운영 철학, 이 3가지를 파이네트워크는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프로토콜 V23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고 스마트 콘트랙트가 정식 출시되며 파이덱스가 오픈된다면 파이네트워크의 기술적 완성도는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그 시점이 바로 바이낸스 상장의 적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창펑자오가 바이낸스로 복귀한다면 그 가능성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맞춰지는 퍼즐 조각들을 보면 그 흐름이 분명히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창펑자오의 사면과 복귀, 파이네트워크의 기술적 진전, 그리고 커뮤니티의 폭발적 규모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모여 파이코인의 바이낸스 상장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파이네트워크는 현재 프리메인넷 단계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시작된 폐쇄형 메인넷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핵심 인프라는 이미 100%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에게 완전히 개방되는 오픈 메인넷 출시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픈 메인넷은 왜 중요한 걸까요? 오픈 메인넷이 출시되면 파이코인은 완전히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으로 전환됩니다. 더 이상 코어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전 세계 노드들이 네트워크를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암호화폐의 완성 단계입니다. 또한 메인넷 공개와 함께 다양한 기능들이 활성화됩니다. 스마트 콘트랙트가 정식 작동하고 파이덱스가 오픈되며 수많은 디앱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는 파이네트워크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프로토콜 V23 업그레이드는 90%, 보안 감사는 95%, KYC 시스템은 약 75%의 준비 상태에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이 수치는 곧 메인넷 출시가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만약 파이네트워크가 로드맵대로 메인넷 공개, 스마트 콘트랙트 활성화, 덱스 출시를 모두 이행한다면 파이코인은 올해 안에 전고점 3달러를 다시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가격이 약 0.2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는 13배 이상의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 변수들이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메인넷 출시는 파이코인의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가장 강력한 촉매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코어팀은 꾸준히 개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커뮤니티와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넷은 이미 버전 19에서 22까지 업그레이드 되었고 현재는 최종 안정성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면 파이네트워크는 완전한 탈중앙화 생태계로 전환될 것입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파이코인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더 깊은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